네, 녹한다의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강의 강의 9번 구조체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구조체를 하기 전에 어제 함수 했던 거를 가볍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했던 것은 함수였고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메인 펑션에서 돌아가는 일부분을 딱 그 캡슐처럼 딱 그 뭉쳐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일단 말하는데, 함수에는 그냥 뭐 기능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요건은 리턴 값, 어떻게 하는 게 좋으려나. 먼저 함수의 원형을 적어보면 그냥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죠. 리턴 값,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함수명, 요 가로 안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 하고, 요게 함수의 이제 몸뚱아리가 되는 거죠. 본문. 이렇게 됐을 때 요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는 리턴 하려는 값의 자료형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부분은 요 함수 본문 안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어떤 값이 날라오는데 그 값을 함수 안에서 어떤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쓸 건가 해서 그거를 여기다 적어두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를 int num 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면, 이거는 이 함수는 메인으로부터 int형 변수를 하나, 값을 이렇게 받아온다는 뜻이고, 요거는 그 받아온 값을 넘버라는 거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요 본문 안에서 쓰겠다, 이제 요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리턴 값의 유무, 그 다음 매개 변수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함수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리턴 값이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리턴 값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 리턴 값 있고 매개 변수 없는 타입, 두 개 다 있는 타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는 문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적고 필요 없으면 안 적으면 되는데, 여기 리턴 값, 이게 중요하거든요. 리턴 값에는 리턴 값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있을 때는 반드시 본문 끝나기 전에 리턴 뭐 하는 게 여기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리턴 값이 있다고 했는데 리턴 값이 없으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에러가 나겠죠. 잠깐만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맞추는 거 보니까 또 수동으로 포커스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오케이. 함수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어제 또 제가 빼먹은 게 있던데, 다 할 거라고 적어놓고 또 빼먹었더만. 값에 의한 호출, 이거는 복습이면서 새롭게 하는 거. 값에 의한 호출, 그 다음 이거를 주소라고 해야 되나? 주소에 의한, 이거를 이제 함수하면 꼭 다루는 내용인데, 값에 의한 호출을 call by value라 그러고요. 주소에 의한 호출을 call by reference라 그러는데,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 함수에서 그 보조 함수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매개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실어서 보내는데 그거를 값을 실어서 보내면 값에 의한 호출이고 주소를 집어넣어서 보내면 주소에 의한 호출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을 하자면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펑션에서 뭔가 값을 집어넣어서 보냈을 때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본문 안에서 전혀 선언이 안 된 외부 세계에서 날라온 값에 의해서 호출을 당했으면 그거는 값에 의한 호출이 되는 거고, 주소에 의한 호출은 자기 안에서 사용되지 않은 외부에서 날라온 주소에 의해서 자기가 호출이 당했으면 그거는 이제 주소에 의한 호출이다 라고 일단 하는데, 이건 뭐 정의랑 상관없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 싹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늘상 하던 대로 프로젝트를 대충 이렇게 만들고,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값에 의한 호출이다. 숫자 2개 받아서 더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더한 결과를 메인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 리턴을 받는 것의 자료용은 int일 것이고요. 다음 플러스 넘버1과 넘버2 이렇게 숫자 2개를 입력을 받아서 더한 다음에 리턴하는 형태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하면 리턴 넘버1, 넘버2 이렇게 하면 좀 더 명시적으로 한번 가로로 이렇게 딱 해주면 이거 더한 결과가 이제 여기 리턴이 되는 거죠. 메인 함수에서 얘를 써먹으려면 이렇게 써먹으면 되죠. printf %d 결과는 %d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10하고 5가 더해진 결과가 이제 리턴이 돼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결과는 15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만 봤을 때 지금 요 메인 함수에서 10하고 5라는 값을 요 플러스라는 함수에다가 지금 값을 던져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요 5라는 10하고 5라는 값이 전혀 다른 외부 세계에서 지금 날라온 셈이 되는 거죠. 요런 꼴이 됐을 때를 call by value라고 그러고, 값이 value가 넘어왔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자, 메인 함수의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int number1은 10이고 int number2는 5다. 이렇게 했을 때 넘버1이 여기고 넘버2가 여기다 하면 지금 짰던 거하고 결과는 똑같겠죠. 근데 유의깊게 봐야 될 것은 메인 함수에서 사용된 요 넘버1하고 넘버2,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할 때 쓴 넘버1하고 넘버2하고 여기 써놓은 넘버1하고 넘버2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이렇게는 같은 거고, 얘는 전혀 다른,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녀석이라는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라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거는 숫자 두 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얘를 호출을 하면 넘버1하고 넘버2에다가 각각 숫자 10을 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리턴 없이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void 리턴 없이. 그럼 얘는 넘버1이 10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날라온 값에다 10을 더 더하면 되겠죠.
넘버 2는 넘버 2에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여기 요 함수 안에서 %d와 %d입니다. 플러스 함수 안에서 결과는 넘버 1, 넘버 2 그렇게 하면 요 10씩 더해져서 여기 프린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를 프린트 해 보려면 여기서 일단 플러스를 호출을 해 볼게요. 넘버 1하고 넘 2를 실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작성된 게 까만 화면에 한 줄 딱 찍히겠죠. 그 다음 메인 펑션에서 printf 메인 함수에서 %d와 %d라 num1, num2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결과가 조금 희한하게 나올 겁니다. 자, 실행. 자, 이렇게 보면 플러스 안 함수 안에서 결과는 20하고 15 그러니까 실어 보냈던 값에다가 그 숫자 10이 지금 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메인 함수에서 지금 이 넘버 1하고 넘버 2를 보면 요 넘버 1하고 넘버 2가 지금 10하고 5로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이죠. 이게 뭐를 뜻하냐면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것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이거 넘버 1하고 넘버 2는 전혀 다른 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메인 함수 안에서 넘버 1하고 넘버 2가 증가가 됐는데 메인 함수에서 쓴 똑같은 이름의 변수는 값이 바뀌지가 않더라 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 그럼 여기서 요 문장을 call by reference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함수 원형이 바뀌게 되는데 저 함수 안에다가 주소를 보내주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변수의 그 scanf 할 때 %, 요 기호를 쓰게 됐던 걸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요게 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변수의 주소, 메모리 상에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몇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뜻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변수 안에 이렇게 적으면 넘버 1의 주소가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넘버 2의 주소가 날아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으려면 당연히 함수 원형도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별을 이렇게 딱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주소가 날라오면 아마 이 별이라는 거는 제 기억에 14년 전의 기억에 주소가 날라왔을 때 그 주소 값에 별을 딱 붙이면 그 주소에 담긴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요 넘버 1 요마가 담긴 그 주소에 주소가 날라가서 그거의 값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주소가 날라왔을 때는 다 이렇게 땡땡 해놓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이제 값이 불려져 나오게 됩니다. 이 별을 붙이면. 그러면 %, 넘버 1은 주소였지만 별 넘버 1은 그 주소에 담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사칙 연산을 지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변수처럼 쓰려면 별을 붙여야 되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자, 해보면 아까랑 결과가 다르죠. 플러스 함수 안에서 결과는 20과 15인데 메인 함수에서도 20과 15이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는 넘버 1하고 넘버 2가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선언하고 10하고 5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 자체 값을 전혀 건드리진 않았죠. 이 값은 어디서 건드려지냐면 플러스 함수 안에서 건드려졌는데 얘가 건드린 값이 메인 함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call by reference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보냄으로써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값이 담겨 있으니까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플러스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말로 설명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같은 주소를 두 군데서 쉐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call by value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메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좀 전에 했던 플러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얘한테 10하고 5라는 숫자 두 개를 보내면 얘는 그 10하고 5가 저장이 된 게, 얘도 그 넘버1하고 넘버2가 메모리 상에 어딘가 저장이 돼 있겠죠.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 얘가 10하고 5를 보낸 자체가 요 어디 두 군데가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얘가 참조하는 게. 그러면 얘가 보낸 이 값이 얘한테 넘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주소에서 값은 똑같지만 이렇게 참고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call by reference를 하면 메인이 참조하고 있는 요 주소 자체를 보내기 때문에 얘가 메모리상의 다른 그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얘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모리상의 똑같은 주소를 메인 함수하고 플러스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인에서 그 값을 건드려도 플러스에서 그 바뀐 값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얘가 건드려도 얘도 바뀐 값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call by reference의 특징.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메인에서 이제 서브 함수로 뭔가 워크를 시킬 때 결과를 이렇게 리턴을 받잖아요. 근데 call by value로 했을 때는 리턴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call by reference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리턴을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메인에서 바뀐 값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call by value하고 reference 마치기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call by reference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엑셀 기능 구현하면서 sum이라는 걸 한번 구현을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1차원 배열이 int형으로 날라오면 그 값을 전부 다 더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여기에 length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int I equal 0, i는 length까지 해가지고 int result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되죠. i 값을 쭉 더해가지고 그 더한 결과를 탁 메인 함수한테 다시 return 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sum 구현이 되죠. 그럼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다시 int number 5 array를 만들어서 안에 숫자 5개가 들어있고요. 얘를 sum 함수 호출 딱 이렇게 때려서 sum 하고, 지금 보면 여기다가 배열은 그냥 배열 이름을 적는 걸로 되어 있었죠.
배열의 스타일은 사용을 하려면 넘버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줘야 뭐 값을 호출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배열의 이름을 뗄랭 적어놓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배열의 요마에 0번째 자리에 요 주소, 요게 아마 내 기억에 그냥 요렇게 쓴 겁니다. 배열 이름만 쓴 게, 이게 너무 이렇게 쓴 거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렇게 써도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네요. 그냥 논리적으로 보자면, 요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 시작할 때의 그 주소가 요 넘이다. 그럼 요렇게 딱 적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주소가 날아가게 되죠. 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sum 함수 호출하면 이제 결과가, 잠시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 길이도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보내줘야 돼. 파라미터가 틀렸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sum 함수 호출. 결과를 안 찍었네. 결과는 %d. 그럼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인 15가 딱 출력이 되죠. 근데 이제 얘가 call by reference인지를 한번 보려면, 이 함수 호출 이전에 int i 꼴 0, i 꼴 0, i는 5까지 i 뿔뿔 printf %d. 얘를 안에 요소 값을 한번 주르륵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숫자 배열 안에 담긴 5개가 순서대로 따라락 찍히고 얘가 딱 찍히겠죠. 그 다음 요 sum 함수가 호출이 되면 요 값을 담은 다음에 array i를 값을 좀 바꿔 봅시다. array i 10씩 뻥튀기를 한번 시켜봅시다. 값을 리턴 값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기 저장할 때는 멀쩡한 값이었으니까 여기 누적이 될 것이고, 누적을 시킨 다음에 값을 바꿨으니까 여기 리턴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여기 array라는 값이 터치가 이루어진 거죠. 값 자체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다시 그대로 프린트 해봅시다. 호출 전이고,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호출 후죠, 시점이. 이렇게 해서 딱 해보면, 자, 호출 전에는 1, 2, 3, 4, 5였는데 호출 후에는 메인 함수에서 이 값을 손댄 적이 없는데 값이 지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함수로 넘기는 거는 call by reference다. 요까지 하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구조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잠시.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열에서 int num10 이렇게 했다 하면 요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int0 변수 10개를 줄줄이 비엔나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10개짜리 이렇게 배열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10개가 전부 똑같이 int로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플로트로 바꿨다. 그렇게 해도 요 전체가 플로트죠. 근데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열인데 한 3개짜리 배열인데 나는 여기 인트로 쓰고 싶고 여기는 플로트로 쓰고 싶고 여기는 캐릭터로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배열로 할 수가 없죠. 배열은 이 3개를 지르면 다 똑같은 것만 써야 되니까 얘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구조체의 문법을 한번 볼게요. 구조체는 스트럭트 약속된 그 명령어는 스트럭트 덤 한 칸 띄고 구조체 이름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사이에다가 사용하려는 그 구조체의 구조를 명시를 하면 됩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는 int number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로트였죠. 플로트 얘는 number 1, 2 할까? number 1, number 2 캐릭터는 변수명을 뭘로 하지? 그냥 A 합시다. 이렇게 해두면 요 스트럭트 구조체 이름도 그냥 일단 여기는 집어넣어 놓을게요. 뭘로 하지? 테스트 해두시다. 테스트 스트럭트 테스트 int 하고 넘버 1 플로트 넘버 2 캐릭터 A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요 테스트라는 구조체 안에 요 3개의 그 변수가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구조체 구조만 만들어 둔 것이고 그 얘를 쓰려면 이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걸 잘 기억 일단 해두시고요. int 플로트 캐릭터 순서대로 있었고 그럼 지금 스트럭트 구조체의 이름이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얘를 안에서 선언을 할 때는 스트럭트 테스트 왜냐하면 제가 그 구조체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대소문자를 가리죠. 그 다음 얘는 작게 그냥 테스트라고 하면 얘는 구조체 이름이고 얘는 이제 사용하려는 그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얘 이꼴 사용하는 건 배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 시키려면 첫 번째가 int였죠. 그러니까 int형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플로트였죠. 5.3 세 번째는 캐릭터였죠. A 이런 식으로 그 선언해 놓은 그 구조체 모양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면 그 첫 번째에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5.3이 들어가고 세 번째에 이렇게 그 소문자 A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체에 선언하고 초기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그럼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가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스트럭트. 그럼 이 테스트가 첫 번째가 int고 두 번째가 플로트고 세 번째가 캐릭터인데 그러면 첫 번째 값을 불러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배열하고 사용법이 다릅니다. 구조체는 점 찍거든요. 점, 콤마 말고 그 온점 테스트 점 아까 요 int 할 때 그 만들어 뒀던 변수 이름 있죠? 넘버 1 하면 이제 얘가 딸려 나오고 테스트 점 넘버 2 하고 하면 플로트 적어놨던 게 딸려 나오고 아까 캐릭터는 뭐 해놨더라? A라고 해놨었던가요?
A 하면 이제 캐릭터가 불려져 나오고, 요런 식으로 해서 값을 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하거나 이거를 이제 값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특징적인 거는 구조체 안에 그 멤버 변수로, 그러니까 요 안에 요걸 그냥 멤버 변수로 할게요. 용어가 이 구조체에서 용어가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죠. 스트럭트 테스트는 int number 1 int number 2. 이게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일 수도 있겠네.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캐릭터 A. 이제 콤마일 것 같네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여기는 세미콜론이 붙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캐릭터가 아니고 캐릭터 배열이 들어가면 약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보니까 세미콜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손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자, 다시 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니고 캐릭터 어레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용할 때 원래 캐릭터 어레이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캐릭터 네임, 보통 이름 많이 하죠. 50개를 받는데 대입을 한다. 쌍따옴표 쓴다 그랬죠. 녹한다. 요렇게 하면 녹한다라는 요게 캐릭터 어레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이제 테스트라고 만들었으면 .a 하면 제일 마지막에 선언된 캐릭터 어레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캐릭터 어레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돼요. 얘를 굳이 쓰려면 string.h라는 거를 include 한 다음에 string copy라고 있거든요. strcpy 얘를 써가지고 함수 호출을 해야 얘가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굳이 적어주자면 요런 스타일로 캐릭터 어레이 한정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구조체에서는 제일 위에 샵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보긴 할게요. 샵 include string.h 이거 제일 위에 하나 집어넣어주고 나 요거 참고할 거다 딱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이걸 쓸 때는 strcpy test.a에 쌍따옴표 녹한다. 요런 식으로 하면 요 녹한다라는 게 요 구조체 안에 멤버 변수로 선언된 캐릭터 어레이 안에 쏙 담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것도 지금 함수죠. 함수 모양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보자. 얘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는 리턴 타입이 전혀 필요 없거나 혹은 리턴이 없는 타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리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리턴 되는데 안 쓴 것 뿐이죠. 일단 리턴이 전혀 필요가 없군 하고 파라미터가 2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콤마가 1개 있으니까 파라미터가 2개인데 첫 번째는 캐릭터 어레이가 들어가는군 이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요 쌍따옴표로 적힌 문자열이 들어가는군 알 수 있죠. 요렇게 하면 얘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간다. 이게 이 함수의 기능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언을 할 때 스트럭트 테스트의 테스트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int였죠. 10, 두 번째가 플로트였죠. 세 번째를 조금 전에 제가 바꿨죠. 캐릭터 어레이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녹한다 라고 적는 거는 가능합니다. 선언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선언해놓고 아래쪽에서 test.a에 녹한다 to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됨.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고 싶으면 strcpy를 써야 된다는 거. 요까지 알고 있으면,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는 이제 정복이 됐고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코드를 눈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죠. 계속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게요. 헷갈리니까 코드 싹 날리고 싹 날려주고. 자, 이제 구조체는 보통 그냥 여기다가 메인 함수 밖에다가 include 딱 끝나는 지점에 구조체를 선언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냥 논란의 여지 없이 여기다가 struct test는 int number 1 있고 float number 2가 있고 캐릭터 a 요렇게 있었죠. 이거 잠깐만 세미콜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습관적으로 적긴 한데 맞네요. 세미콜론이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위에 구조체 모양이 만들어진 것 뿐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할게요. struct test의 테스트 이렇게 하면 요까지가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초기화를 하려면 여기다가 배열처럼 왜 이래 배열처럼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10 5.5 마지막에 캐릭터니까 A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를 출력을 하면 printf %d %f %c 해서 테스트 점 요 자동으로 나오네. 호호호 C라고 무시했더니 요 멤버가 쫙 나오죠. 넘버 2 테스트 점을 찍으면 이렇게 멤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안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배열과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어서 배열처럼 사용하는데 그거를 값으로 쓸 때는 뭔가 사용법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들 값을 조금 건드려 볼게요. 요 지점에서 test.number1에다가 12로 바꾸고 test.number2는 6.6으로 바꾸고 test.a는 b로 바꾼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돌려보면 엔터를 안 쳤구만. 엔터에 생하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집어넣은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죠. 그러나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요게 캐릭터 어레이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캐릭터 어레이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럼 요 마지막 부분이 그 스트링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죠. 녹한다 라고 하고 요거를 %s로 딱 바꾸면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하면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캐릭터 어레이로 문자 열로 대체가 됐죠. 근데 초기화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게요. 캐릭터 네임 이퀄 녹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할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녹한다를 녹한다2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test.a 요 안에다가 녹한다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럼 test.a에다가 녹한다 2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라 하고 얘를 출력을 한다 하면 얘가 아마 무슨 소리 하냐, 나 이런 거 모른다 라고 하죠. 이런 상황일 때 얘를 굳이 쓰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include string.h 딱 여기 한 줄 더 적어주고, 요렇게 적는 게 아니고 string copy 딱 하고 test.a를 녹한다 2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녹한다 2로 수정이 이루어졌죠. 요런 스타일로 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조체의 기본 사용 예제 정도까지 한 거고, 그러면 구조체를 배열처럼 쓸 수가 없나 했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구조체 자체가 지금 1차원 배열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지고. 그러면 구조체를 배열로 쓰겠다 하면 2차원 배열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구조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요게 student 학생의 정보를 담는 거고요. 캐릭터 name 이름은 뭐 한 요거 안 넘겠고, int 나이,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이름과 나이와 키 할까요? 키 헤이트가 그냥 키라고 합시다. 몸무게 할까? 몸무게 키와 웨이트, 키와 몸무게, 요게 그냥 키라고 그냥 하고, 이게 몸무게, 이게 나이, 이름, 이제 요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겠다 하면 이게 1차원 배열처럼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struct student로 갈아탔죠. student stu 꼴 요렇게 적게 되면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녹한다 나이는 20, 키는 190, 몸무게는 70. 이제 이렇게 해서 배열 이전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그냥 쭉 적히게 할까? %d, %d, %d 하면 stu 점 제일 처음 나와야 될 게 name, stu 점 그 다음이 나이 점 그 다음 키, 몸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실행 조금 전에 해놨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 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근데 한 학급에 대해서 하라 하면 이제 구조체 어레이가 들어가야 되죠. 스튜던트 이 학급은 지금 3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초기화 부분이 이제 세 덩어리가 있겠죠. 요게 이제 없는 거라고 치면 요 안에가 초기화 부분이죠. 초기화 값이 뭐냐인데 학생이 3개니까 구조체가 크게 3덩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3덩어리가 있을 거잖아요. 콤마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요 정보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얘를 뭐로 할까요? 홍길동. 홍길동은 22세. 키는 160. 몸무게는 50. 얘는 뭐 할까? 김철수로 합시다. 김철수는 19세입니다. 키는 170입니다. 몸무게는 100kg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가 안 나나 안 나나 볼게요. 아, 여기서 에러가 나겠네. 그럼 조금 전같이 결과를 똑같이 하려면 얘가 2차원 배열로 수정이 1차원 배열로 수정이 됐으니까 지금 요 구조체에다가 이 배열 넘버를 딱 적어버리면 결과는 똑같아지겠죠. 요 정도는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딱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결과하고 똑같죠. 첫 번째 거니까. 그럼 요 이제 전체를 다 출력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반복문 들어가야 되죠. 여기다가 인트 0 때려넣고 루프를 딱 돌리면 되는 거죠. 배열 크기가 3이니까 3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얘를 딱 하는데 요 자리에 이제 인덱스를 딱 잡아 넣어주면 되죠. 자동 완성 진짜 극혐입니다. 자, 따다다닥 해주면 순서대로 엔터도 한번 치고 모든 데이터가 순서대로 따다다닥 이렇게 찍혀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개 이상이다 하면 이제 요 개수를 늘려주면 되죠. 개수를 늘려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거를 초기화를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되나?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scanf 첫 번째가 %s 두 번째가 %d 다 %d고 그럼 첫 번째가 name인데 얘는 캐릭터 어레이 타입이니까 %를 안 붙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값이니까 %를 붙이죠. 요 %, 어디 붙이냐? age 몸무게 %.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 해야 될까? 얘는 그거니까 캐릭터 어레이니까 그냥 적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값이니까 그냥 %, 붙이면 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띄어쓰기 한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총 3번을 입력받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printf 위에 하나 적어줍시다. %집 번째 학생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i 플러스 1. 세미콜론 주의.
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째 학생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자, 홍길동은 20세고 160이고 100kg다. 그 다음 홍길수는 21세고 170이고 50kg다. 녹한다는 19세고 190이고 몸무게는 70이다. 딱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다라락 저장이 된다는 거 됐죠? 그럼 구조체 배열은 요 정도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 요거 한번 봅시다. 구조체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활용하기. 배열은 함수로 넘길 수 있었잖아요. 그럼 구조체도 함수로 넘길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가능한 거죠. 여기 똑같이 딱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펑션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얘는 일단 리턴은 없고 여기는 이제 원래 함수 이름 적는 자리인데 이제 함수 이름 맞지? 함수 이름 뭘로 할까요? 학생들의 그 나이의 평균을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age, average 딱 해서 struct 얘 이름이 뭐였죠? 요 student stu 요런 식으로 하면 요게 구조체를 student라는 구조체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요 안에서 사용원 stu라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 하고 학생이 몇 명인지 랭스까지 보내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함수하고. 그럼 얘는 int i는 0이고 i는 0, i는 랭스까지 딱 도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나이의 평균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더해 나가면 되죠. 뭐를 요 stu에 age를 짜자자자작 더한 다음에 return 나누기 length 하면 이게 평균이죠. 나이를 전부 더한 다음에 걔를 전체 명수로 머릿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니까 이렇게 딱 해두고 얘를 갖다가 이제 입력받는 부분은 제끼고요. 이거 아니지. 그냥 한 개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이름 녹한다 20 190 7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printf %f 나이의 평균은 %f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구조체를 싹 요 stu를 싹 날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평균을 구해서 리턴 된 게 여기 딱 찍히는 그러고 보니까 배열이 아니네. 이 구조체 배열은 조금 이따 갈 건데 함수를 바꿔야 되겠네요. 한 개니까 뭐 할까? BMI 지수 그거 계산 어떻게 하더라? 키랑 몸무게 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함수 얘는 조금 이따 재활용하고요.
아, 그래.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얘가 함수를 쓸 거니까, 그냥 날린 거에 나이가 몇 살인지 그냥 프린트 하는 거라고 칩시다. void print age. 굳이 메인 함수에서 써도 되지만, struct student stu 따닥 해서 printf %d 살이네요. 딱 하고 stu의 age 딱 하면 얘는 딱 호출을 하면서 stu를 딱 불러 제끼면 함수에서 얘가 이제 프린트 되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딱 보면 얘가 함수로 날아가서 20살이네요가 딱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얘를 받아서 저 메인 함수에서 쓰듯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그냥 print information이라고 합시다. info라고 하면 %d 살이네요. 딱 적혀주고 그 다음은 이름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반가워요 %s님 얘는 name 키와 몸무게는 %d와 %d네요. 점 weight하고 stu 점 weight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없죠. 이제 프린트 인포를 딱 때렸으니까 얘는 뭐니? 프린트 인포 뭐 잘못 적었나 본데? 프린트 fage 25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네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뭐요? 응? 아, 내가 이름을 바꿨네요. 프린트 인포. 프린트 에이지라는 게 선언이 안 됐는데 왜 쓰려고 하냐 이제 이거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가워요 녹한다님. 요게 인포메이션 출력하는 함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배열로 한번 바꿔봅시다. 좀 전처럼 3. 얘 잠깐 킵해두고 열고 닫고 요 안에 요거 세 덩어리가 있으면 된다 했죠. 하나, 둘, 셋. 그럼 녹한다 2와 녹한다 3 하고 얘 그냥 편하게 약간씩만 다르다고 칩시다. 얘는 몸무게
요렇다 하고 이제 얘를 요 똑같이 요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쳤을 때 지금 요것도 배열처럼 썼으니까 이름은 그대로 이렇게 쓰고 요 함수 껍데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들어올 거다. 배열이 들어올 거니까 배열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이제 배열이 몇 개인지도 그냥 통상적으로 받읍시다. 랭스 3개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열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 구조체가 2차원 배열이지만 개념적으로 1차원 배열처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루프가 한 개 있으면 되죠. 랭스 요 안에다가 이제 요거를 딱 잡아 놓고 여기 i만 딱 들어가면 이제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니야? 딱 보면 순서대로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다다다닥 3개가 찍히는 게 보이죠?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에버리지 에이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이제 재활용해야죠. 얘도 이제 배열이 들어올 거다. 딱 이제 약속을 해두고 그러면 보자. 랭스 스튜던트 i 번째 age를 해서 전체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죠. 얘를 메인 함수에서 printf 학생들 나이의 평균은 %f입니다. 딱 하고 여기다가 stu 딱 때려주면 길이 3 요렇게 쓰기로 약속했었죠. 이게 왜 자꾸 뜨니? 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이의 평균은 21점 빵빵빵빵이다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조체도 배열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얘를 뭐 포인터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수준에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터 이거는 다른 랭귀지로 가면 전혀 언급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나는 C의 프로그래밍 변태가 될 거다 하면 그런 걸 알아야 되지만 제가 이거를 C를 지금 미리 이렇게 해두는 이유가 다 끝나고 나면 아두이노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두이노가 완벽하게 C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그거를 활용할 만한 수준에서 지금 C를 제가 여기다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아두이노 할 때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조체 끝난 거죠. 모양부터 배열로 쓰는 거, 그 다음 함수로 넘기는 거, 접근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죠. 구조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적인 요소는 배열 문법을 쓰고 구조체 값에 의한 접근은 구조체의 문법을 쓰고 다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 했던 거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정리.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네. 오늘 구조체라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구조체는 왜 사용을 하나? 이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죠. 구조체랑 쌍벽을 이루는 배열이라는 놈이 있는데, 배열이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조체를 쓰는 거죠. 배열은 인트형 배열을 쓰겠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인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배열 각각 요소마다 다른 자료형을 쓰려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그 세 개의 배열을 쓸 건데 처음은 인트를 쓰고 두 번째는 플로트를 쓰고 세 번째는 캐릭터를 쓰겠다. 요런 그러니까 배열로 치면 요러한 배열을 하나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하다. 서로 다른 자료형을 마치 배열처럼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게 구조체고, 개념적으로는 똑같지만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면, 배열에 예를 들어 3개가 있다면 배열명의 대괄호에 그 인덱스를 써서 값에 접근을 했다면, 구조체는 구조체 점 그 멤버 변수 뭐 아까처럼 age나 뭐 name이나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단 멤버 변수 중에 캐릭터 어레이가 있을 때는 사용할 때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배열처럼 쓰고 싶다. 이제 이게 뭐를 뜻합니까? 구조체라는 게 이제 1차원 배열과 유사한 개념인데, 단 자료형이 여러 가지 있는 1차원 배열인 거죠. 얘를 배열로 쓰겠다고 하는 거는 한 학급의 그 학생들의 정보를 그 배열로서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면 제일 간단하죠.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고 학생들의 정보를 한 레코드라고 하면 그것들이 배열 개수만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사용할 때는 배열 문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uct, 아까 student로 선언했었죠. student, 짧게 s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배열이다, 30명이 들어있는 배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30 하면 얘를 사용을 할 때는 s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30개가 묶여진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s.nam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30명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안 한 거니까. 그럼 요때는 이제 배열 문법을 쓰게 되는 것이고, s의 0번째 레코드에 저장된 거의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s의 1의 age가 뭐냐, 요거는 배열에서 쓰는 문법, 요거는 구조체에서 쓰는 문법,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배열로 쓸 수 있다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 함수, 구조체를 함수로 넘길 수 있느냐 했을 때 함수로도 넘길 수 있다. 문법적인 걸 보면 void 함수명 매개 변수로 여기다가 struct 구조체 이름 적고, 이제 요 그 함수 본문에서 쓸 그 변수 이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사용이 되죠. 그 다음 얘를 이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구조체 단일 구조체를 함수로 넘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구조체 배열을 함수로 넘기는 게 있을 것이고, 이거 했었죠. 단일 구조체를 넘길 때는 return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함수명 struct student s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 얘는 요 부분이
부분이 스트럭트 스튜던트의 S에 요거는 지금 그 개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워두면 되죠. 이렇게 대괄호의 안에 빈 대괄호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요 함수가 생각하기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튜던트라고 만들어진 구조체가 있고 그거를 배열로 한 놈이 나한테 지금 메인 함수에서 넘어올 거구나 하는 느낌을 얘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길이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루프를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간단하죠? 여기까지 해서 구조체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칸다의 9번째 강의 구조체 편 끝났습니다.